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에서 세 꼬집 타서 이거 마셔본 거 후기를 받은 게 4,000개가 넘어요. 갑자기 피부가 맑아지고 체중이 뱃살이든 어떤 팔뚝살이든 군살들이 많이 제거가 되고 마트에서 어떤 소금 고를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비싼 소금을 드셔도 괜찮은데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성분표를 보시면 돼요. 효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제가 항상 권장드리는 건 두 가지. 부담 없이 사서 충분히 마셔주는 거. 저는 유튜브에서 다이어트 해커 이서울이라는 이름으로 건강 지식 알려드리고 있고요. 죽이고 다시 태어나라 라는 이름으로 책도 한 권 냈었던 삶에 도움되는 지식들 알려드리고 있는 이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잘 배출되는 미네랄인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권장하게 된 이유는 간단해요. 제 과거 모습을 아는 분들은 진짜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좀 나름대로 건강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전에는 정말 안 좋았어요. 어떤 피부에 군살이 정말 많이 붙어 있고 볼에 5개씩 여드름이 막 나 있고 그런 몸 상태였는데, 그거를 해결해준 그 첫 번째 스텝이 소금이었어. 소금. 일반적으로 저염식이 좋다, 짜게 먹으면 안 좋다, 너무 흔한 클래식한 조언이죠. 짜게 먹으면 어떤 고혈압,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삼투압이 발생해서 물을 끌어당기고 되게 그럴듯하죠.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고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짚어드린 이후로 후기를 받은 게 4,000개가 넘어요. 고혈압을 유발하고 우리 신장, 콩팥이라고 하죠. 이런 장기들을 손상시키는 건 사실 전혀 칼로리가 없는 소금이 범인이 아니라 뭐예요? 맞아요. 탄수화물 그리고 당분이죠. 저탄고지라는 식단을 아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제 채널에서 항상 추구하는 건데, 탄수화물이 쪼개지면 당분이 되고 이렇게 결국 우리 입에서 달달하게 느껴지는 그 음식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신장을 망가뜨리게 되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소화시키는데. 그리고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이 소모되고 많은 양의 염증이 생기고 혈당이 높아지고 저염식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 우리 몸에서. 왜?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에 나트륨이라는 전해질이 없으면 세포 막 형성이 되고 세포에서 세포로 에너지가 옮겨지고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 에너지 공장, 세포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진짜 수없이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미토콘드리아가 작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맞아요,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위험하다, 제가 정말 저는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위험하다라는 게 왜 안 좋아하냐면, 저는 20년 전 지식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짜게 먹으면 위험하다라는 공포 유발 지식이라고 하죠. 공포 유발 지식을 저는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줄여야 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많이 먹어야 되는 게 뭔지를 잘 알고 계시면 대부분의 건강상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소금. 소금 짜게 먹지 마라 듣지 마시고요. 달게 먹지 마라, 이거는 들으시면 좋아요. 당분과 탄수화물, 그리고 과도한 양의 칼륨, 렌틸, 콩, 요즘 대두 그런 거 많이 붐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신장의 부담을 정말 많이 촉진시키고, 생야채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항영양소가 많아요. 렉틴, 피트산 같은 항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신장이 안 좋아지는 것이지 소금을 먹었을 때 몸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 중 하나인데, 이 5년 동안 머리에서 브레인포그라고 하죠. 머리가 뿌옇게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단어가 안 떠오르고 그런 현상을 겪으셨던 구독자분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겪고 계신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머리가 빠지는 거, 그리고 브레인포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당뇨, 혈당이 높은 거, 그리고 혈압도 높으셨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제 채널에서 많은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가장 쉽게 진입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소금물.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셨대요. 어떤 의사 선생님들께서 저염식 해라, 그래야만 건강해진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거를 속는 셈 치고 이서울이라는 사람 한번 믿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도를 해보셨는데, 거짓말처럼 그 브레인포그, 그리고 혈당도 같이 낮아지고 혈압도 낮아진다. 아주 오래된 잘못된 상식을 비껴내고 이거 한번 내가 진짜 시도해보자,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에서 세 꼬집 타서 이거 마셔본 거, 이거 3일 하셨는데 그런 현상들이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알려드린 거 없어요. 소금 드시면 좋다, 이거 말한 것 뿐이죠. 근데 더 대단한 건 누구예요? 그거를 받아들인 거, 어떤 고집을 비껴낸 거, 벗어낸 거, 그게 더 대단하신 거죠. 마트에서 어떤 소금 고를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이게 소금이 비싼 것도 있고 되게 저렴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항상 권장드리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히말라야 핑크솔트 그리고 천일염. 비싼 소금 많잖아요. 물론 그런 비싼 소금을 드셔도 괜찮은데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소금 먹어봐야겠다 라고 이 마트에 가서 소금 고르는데 막 소금이 막 100g에 막
몇만 원씩 해. 마음이 무겁잖아요. 내가 가볍게 시도해보고 효과를 보고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거 먹어볼까? 그러면 조금 다양한 소금 먹어볼까? 이렇게 시도를 하시면 가장 좋은데, 시도하려고 하자마자 너무 많은 가격적인 부담이 되거나 돈을 많이 써야 돼. 그러면 마음이 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히말라야 핑크솔트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한 천일염, 이 두 가지 가장 진입장벽도 적고 어떤 불순물이 많거나 미세 플라스틱이 많거나 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굳이 비싼 거를 드시는 것보다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물 따뜻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에서 세 꼬집, 그러니까 그람으로 따지면 0.5g에서 1.5g 정도 타서 드시면 돼요. 아침에 드시거나 수시로 드시거나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저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려요. 땀을 많이 흘리면 그 말은 즉슨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간다 라는 말이 되겠죠. 평소에 일상생활 하시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금물을 많이 권장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 때 있죠, 잘 때. 그때 뭐가 제일 많이 빠져나갈까요? 맞아요,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우리 몸에서 나트륨이 부족하게 되면 정말 많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비싼 소금 드시는 것도 물론 여유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는 히말라야 핑크솔트, 천일염 이 두 가지를 부담 없이 사서 충분히 마셔주는 거, 그거를 목표로 하고 섭취하고 있습니다. 효능이 부족하다. 히말라야 핑크솔트, 천일염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소금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외를 하시면 몸에 건강상 이점이 있는 소금이 뭐냐면, 첫 번째 맛소금. 이거는 드시지 않는 게 이로워요. 왜냐면 MSG, 인공조미료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쳐서 나오는 게 맛소금인데, 그런 것들을 굳이 집에서까지 드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하시고, 두 번째는 첨가물이 포함된 죽염 혹은 다른 기타 불순물이 들어간 소금들, 특정 제품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성분표를 보시면 돼요. 그런 것만 제외하면 되고, 히말라야 핑크솔트든 천일염이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거 구죽염이든 효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편하게 시도해 보시고, 그 이후부터 내가 몸이 붓거나 하면 그때부터 용량을 살짝 줄이거나 먹는 횟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빈도와 강도를 조절하시는 방향이 가장 좋아요. 네. 소금물 먹는 타이밍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침에 먹으면 좋나요? 아니면 저녁에 먹으면 좋나요?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이래요. 소금물은 수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수시로. 왜? 우리 땀이 나오는 거 아침에만 나왔다가 오후 일과 활동할 때는 안 나오거나 그러지 않죠? 땀은 수시로 배출되고 나트륨은 계속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렸다면 더 마셔주고, 땀을 안 흘렸다면 좀 덜 마셔주시거나 잠깐 쉬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가장 좋고, 수시로 먹고 싶지 않은데요? 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면,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가장 좋은 이유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게요. 아침에 소금물이 필요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하고 아침을 조금 천천히 슬로우 스타트 하고 싶어 라는 분들은 따뜻한 소금물 한 잔 타서 드시면 속이 데워지고, 가장 많이 후기 남겨주시는 것 중 하나가 변비가 개선됐다라는 후기예요. 변비. 몸에 토양이 되는 장을 챙기면 그때부터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염증이 사라지고 혈당이 낮아지고 이런 많은 선순환들이 일어나면서 내 몸이 깨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첫 번째가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좋기 때문에, 왜냐면 전해질을 채워서 우리 몸에 윤활유를 뿌려놓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는 먹으면 안 좋나요? 오후 와중에 짜게 먹었었기 때문에 저녁에까지 소금물을 먹으면 몸이 안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 일부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식사할 때 내가 짜게 막 먹어왔어. 내 몸에 나트륨이 충분하고 내 몸에서 당분, 달달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걸 신장이 처리해내느라 부담이 된다고 했죠. 신장이 부담이 됐는데 저녁에까지 소금물 마시면 좋겠지 하고 마시면 부담이 되겠죠. 신장과 이 콩팥에. 그래서 아침에 먼저 마셔놓게 되면 내 몸에 전해질이 채워지게 되고, 어떤 달달한 음식을 먹고 싶은 그 욕구가 많이 사라지게 돼요. 아침에 먼저 드셔보면 효과를 보실 텐데, 그때 이후로 내가 이 소금이 정말 충분히 필요한 게 맞구나 라는 걸 생각이 드셨다면, 그때부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과 탄수화물을 조금씩 줄이세요. 당분, 탄수화물 이거를 줄이시면 소금은 충분히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결론적으로 아침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생기는 가장 효과적인 변화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비. 변비가 생기는 이유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변이 만들어지려면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수분을 우리 몸으로 빨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맞아요, 소금이죠, 소금이. 그래서 소금이 많이 들어오면 몸에 수분을 저장하게 되고, 내가 변비 문제가 있었다, 화장실에서 불편했다는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피로함이 많이 개선이 되실 거예요. 피로함. 많은 분들께서 만성 피로가 있으실 거예요. 운동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저염식이 만들어낸 부작용이에요.
세포가 활동하고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 그 미토콘드리아가 활동하고 에너지를 계속 활발하게 만들어내려면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 필수적인 미네랄 4가지 있죠.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게 나트륨이다. 충분히 채워 넣어주시면 그냥 사람이 활기차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지막 3번째, 체중 감량하시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40, 50대 여자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해요. 저염식에 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령대가 40, 50대라서 그래요. 근데 소금을 충분히 드시게 되는 이후로부터 처음에는 좀 걱정스럽고 하시겠지만 갑자기 피부가 맑아지고 그와 동시에 체중이, 군살 있죠, 군살? 뱃살이든 어떤 팔뚝살이든 그런 분들 군살들이 많이 제거가 되고 노폐물을 우리 땀을 통해서 그리고 대변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잘 빠져나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폐물들을 배출해내려면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더 자세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고 싶은 분은 제 채널에 오시면 됩니다. 소금물과 함께 먹으면 배가 되는 음식, 조금 질문을 수정해보면 소금물이랑 어떤 음식을 같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소금이랑 음식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돼요. 그 말은 짭짤하게 드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기 구워 드실 때 고기 소금 많이 찍으면 안 되니까 조금만 찍어서 맛없게 드시는 거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다. 제가 종종 애용하는 건 레몬물, 소금물에다가 레몬수를 기호에 맞게 조금 타서 드시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방법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요. 소금물 아침에 한 잔 마셔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시도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 어렵게 하실 필요 없다. 이 소금물을 타는 비율이 이 효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소금 농도. 이것보다 오히려 진하게 마시면 탈수가 나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양은 물에 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만성 피로 완화에 도움된다는 겁니다. 신진대사도 높여주기 때문에 변비도 좋아지고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영양과학자 양과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양과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금을 적절히 섭취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생명 유지 매니저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 몸이 사실 60%가 물인데 이 소금이 없으면 이 물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사실 우리 몸 안에서 이 소금이 GPS 같은 역할을 해줘서 이 세포 안팎의 수분의 균형을 이제 맞춰주는 교통정리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 소금이 신경신호 전달이나 아니면 근육 수축에 꼭 필요한 전해질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근육 경련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소화액을 만드는데도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소금 섭취가 건강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소금물을 이제 아침 공복에 먹는 걸 제일 추천하죠. 이게 소금물의 여러 효과를 보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더 효과적으로 소금물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소금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너무 짜다, 느끼하고 질감이 나에게 안 맞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레몬즙을 조금 섞어서 드셔보시면 훨씬 수월하게 이 소금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레몬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시중에 파는 거 레몬즙 스틱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거 먹어도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이 소금물의 어떤 맛을 개선하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어떤 레몬즙이라도 일단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해독 효과를 더 많이 누리고 싶어, 건강상 이점을 더 많이 누리고 싶어 이러면은 직접 레몬을 짜서 드시는 게 더 좋긴 하겠죠. 먼저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면 일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5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체중 감량에 도움되는 이유는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해서 위장관 벽에 붙은 음식 찌꺼기나 숙변들을 제거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변비 있던 분들은 변비도 좋아지고요. 이게 결국 장 해독 효과와 신진대사도 높여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수분과 미네랄 보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밤사이 잘 때 우리가 많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땀도 흘리고 호흡도 하면서 이 수분 손실이 되게 많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한 1리터 정도 손실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보충해주는 경우에 일반 물보다
흡수가 3배 정도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걸 소금물로 보충해 줬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이 소금에는 미네랄도 풍부하기 때문에 미네랄 보충도 같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소금물이 소화 기능 향상에 도움되는 이유는 소금의 화학식이 NaCl이거든요. 이 나트륨과 염화 이온이 결합된 형태인데요. 이게 위산을 만들 때 이 염화 이온이 꼭 필요해요. 근데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위산 부족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위산이 적은 사람들 또는 저염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식후에 더부룩함이나 트림 아니면 소화불량이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소금물은 그 위산 분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식전에 따뜻한 소금차 이런 걸 먹으면은 소화 기능 향상에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금물이 만성 피로 완화에 도움된다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진짜 특히 만성 피로자인데요. 만성 피로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저혈압을 가지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걸 부신 피로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원래는 잠을 깨우는 코티졸 호르몬과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는 알데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부신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서 이 호르몬을 남들보다 잘 못 만들기 때문에 혈압도 낮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소금물을 먹어주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물은 나트륨 따라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체내 나트륨이 높으면 체내 수분 제흡수가 높아져서 혈압이 잘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성 피로 증상 중 하나인 이 저혈압에 도움이 되고, 그게 결국 무기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부신해서 제대로 못한 일을 소금물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소금물이 기운을 돋고 컨디션을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빠른 수분 흡수로 혈액순환도 개선되고 마신 지 한 30분 내로 에너지 레벨이 딱 올라가는 걸 좀 받을 수 있거든요, 느낌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추천드리는 많은 분들이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피드백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5번째, 소금물이 무기력증이나 아니면은 저혈압에 효과적인 이유는 앞서 만성 피로자에게 추천했던 이유와 같아요. 얘를 마시면은 빠른 수분 흡수를 통해서 이 혈압도 정상으로 올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할 때 힘도 좀 생기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려줘서 좀 정상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 소금물을 어떤 소금으로 타느냐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주로 천일염을 추천드리는 편인데,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미네랄 공급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맛도 괜찮고요. 하지만 요즘 천일염이 오염되어 있다는 말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죽염이든 핑크솔트든 아니면 조금 한번 가열한 용융소금이든 이런 효과를 보는 데는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미네랄이 없는 정제소금은 저는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 소금물을 타는 비율이 이 효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양은 4분의 1 티스푼에서 2분의 1 티스푼을 물 한 컵, 그 한 컵이 한 240ml 이 물에 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몸의 전해질 농도가 있잖아요. 소금 농도. 이게 약 0.9% 정도 되는데요. 이것보다 오히려 진하게 마시면 탈수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표류됐을 때 바닷물 마시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하는 게 더 높은 농도의 소금물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오히려 몸이 더 탈수가 돼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연한 농도의 물을 타서 먹어야 돼요, 소금을. 그래서 0.9%보다 적은 농도로 소금물을 타는 게 포인트예요. 이 소금물이 효과가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무조건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일단은 추천을 좀 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 드신다면 저농도부터 서서히 이 농도를 올리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과량의 소금물을 먹게 된다면 설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소량씩 천천히 증가시켜서 몸을 좀 적응시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운동할 때도 소금물을 마셔주면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운동할 때 저는 전해질 음료를 빼놓지 않고 마셔요.
그 전해질 음료의 주성분이 나트륨이거든요. 이때 운동하면서 땀을 되게 많이 흘리잖아요. 그 짠맛 나는 땀 속에는 나트륨 같은 중요한 미네랄도 있고요. 그리고 물도 같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땀이라는 게. 손실되는 게 문제인데요. 이 전해질이 빠지면 우리 몸이 SOS 신호를 보내요. 혈액량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심장은 더 열심히 막 뛰어서 혈액 공급과 이런 산소 공급을 해야 되고, 이게 잘 안 되면 결국 어지럽고 퍼지는 느낌, 즉 탈수 증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전해질 음료를 중간중간 섭취해주고, 이 전해질 음료가 사실 소금물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좀 더 맛있게 되어 있는 음료들이 나와 있긴 한데, 일단 소금물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소금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소금물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잘 활용하셔서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